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닥터 김의 건강한 아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올해로 70이 되었고요. 지난 40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며 얻은 귀한 경험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무릎 통증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시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 있진 않으신가요? 제가 알려드리는 소주 한 병 비법으로 무릎 수술 10년은 늦출 수 있습니다. 이제 파스 그만 붙이시고 소주 한 병으로 무릎 통증과 작별하세요. 제 프로그램을 처음 듣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취분들이 어디서 제 방송을 듣고 계신지 또는 몰래 갖고 있는 나만의 건강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무릎 통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 40년간 제가 진료한 환자분이 약 2만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 상당수가 무릎 관절 문제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릎 수술을 권유받으신 분들 중 실제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적절한 관리와 가정요법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60대 후반의 한 여성 환자분이 계셨어요. 성함은 개인정보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분은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근처 슈퍼마켓도 혼자 가지 못하실 정도였습니다. 이미 3곳의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으셨다고 하더군요. 매달 파스만 20장 넘게 사용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분께 오늘 말씀드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집에 있는 소주 한 병으로 만들 수 있는 천연 외용제를 이용한 방법이었죠. 놀랍게도 사흘 만에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2주 후에는 계단을 오르내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손주와 함께 산책까지 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도대체 소주에 무엇을 넣은 걸까요? 오늘 그 비법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먼저 무릎이 왜 아픈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무릎 통증에는 크게 5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골 손상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걷는 걸음수가 얼마나 될까요? 평균적으로 5,000보에서 8,000보 정도입니다. 이 말은 무릎이 하루에 수천 번씩 구부렸다 펴졌다를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40년, 50년 계속되면 연골이 점점 닳게 됩니다. 특히 40대를 넘어가면 우리 몸의 연골 재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근육 약화입니다. 무릎을 지탱하는 허벅지 앞쪽 근육, 의학 용어로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받는 압력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이 10%만 약해져도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압력이 더욱 커지고요. 세 번째는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 주변의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산소와 영양분이 무릎 관절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무릎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특히 뻣뻣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체중 증가입니다. 체중이 1kg 증가하면 무릎이 받는 압력은 3kg 증가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무려 7kg이 증가하고요. 만약 체중이 5kg 늘었다면 무릎은 매 걸음마다 35kg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염증입니다. 무릎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시작됩니다. 이를 방치하면 관절이 손상되는 속도가 3배나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중에서 흔히 사용하시는 파스가 이런 근본 원인을 해결해 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파스는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켜줄 뿐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2~3시간 지나면 다시 통증이 돌아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파스는 그저 돈만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상된 연골을 완전히 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무릎 통증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연구하고 임상에서 적용해본 결과 매우 효과적인 천연 재료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의 검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농업화학회지에 게재된 연구에서도 검은 콩의 항염증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은 콩을 그냥 먹기만 하면 될까요? 물론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효과가 무릎까지 전달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직접 무릎에 바르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소주가 등장합니다. 소주의 알코올 성분이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을 효과적으로 추출하고 피부를 통해 깊숙이 침투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통증 부위에 직접 전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핵심입니다. 소주에 검은 콩을 넣어서 바르는 것.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냥 검은 콩 소주라는 이름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바르는지, 얼마나 자주 바르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피부만 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지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재료 준비와 제조 방법입니다. 필요한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볶은 검은 콩 가루 100g, 일반 종이컵으로 1컵 정도의 양입니다. 그리고 담금주용 소주 1리터, 알코올 도수는 25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5리터 이상 용량의 유리병 하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볶은 검은 콩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생 검은 콩을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검은 콩을 볶으면 껍질이 터지면서 안토시아닌이 더 잘 추출되기 때문입니다. 생콩으로 만들면 효과가 절반도 나오지 않습니다. 볶은 검은 콩 가루는 대형마트 건강식품 코너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만드시려면 검은 콩을 프라이팬에 약한 불로 천천히 볶으신 후 믹서기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 방법이 더 신선하고 향도 좋습니다. 소주는 반드시 알코올 도수 25도 이상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도수가 낮으면 안토시아닌이 제대로 추출되지 않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 소주, 참이슬이나 처음처럼 같은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리병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완전히 말려주세요. 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볶은 검은 콩 가루 1컵을 병에 넣고 소주 1리터를 천천히 부어줍니다. 뚜껑을 닫고 위아래로 잘 흔들어 섞어주세요. 이제 햇볕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정확히 3일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이 아닙니다. 3일입니다. 검은 껍질의 유효 성분이 소주로 충분히 우러나오는 시간이 바로 3일입니다. 3일 후부터 사용하실 수 있고 만들어 놓으면 한 달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 건더기는 걸러내지 마시고 그대로 두세요. 사용할 때마다 병을 흔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건더기에도 여전히 유효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집에 있는 소주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만들어 두세요. 3일 후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올바른 도포 방법입니다. 검은 콩 소주를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바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잘못 바르면 효과가 절반밖에 안 나와요. 화장솜이나 깨끗한 거즈를 준비하세요. 여기에 검은 콩 소주를 충분히 적셔야 합니다. 흠뻑 젖을 정도로 적셔주세요. 조금만 묻히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제 아픈 무릎 부위에 넓게 도포합니다. 톡톡 두드리듯이 바르거나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무릎 앞쪽만 바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릎의 앞쪽, 양옆, 뒤쪽까지 전체를 감싸듯이 발라주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넓게 발라야 하냐고요? 무릎 통증은 한 지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 주변의 근육, 인대, 혈관이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케어를 해줘야 효과가 좋습니다. 사용 빈도는 하루 2번에서 3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저녁 자기 전에 1번, 이 2번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점심 식사 후 2시간 뒤에 1번 더 발라주셔도 좋습니다. 왜 하필 아침과 저녁이냐고요? 아침은 무릎이 가장 뻣뻣하게 굳어 있을 때입니다. 밤사이 움직임이 없어서 관절이 경직되어 있거든요. 이때 발라주면 하루를 훨씬 편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은 하루 종일 사용한 무릎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자는 동안 무릎이 재생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는 겁니다.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통증이 심해도 먹으면 안 됩니다. 혹시 술 냄새가 나지 않느냐고요? 처음에는 조금 납니다.
하지만 10분 정도 지나면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냄새가 사라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처음 사용하실 때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서 테스트해 보세요. 30분 후에 피부가 빨갛게 변하거나 가렵지 않으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 피부 반응이 있으면 사용을 중단하세요. 무릎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상처 부위를 피해서 바르세요. 상처에 알코올이 닿으면 따갑고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문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단계, 온찜질 병행입니다. 검은 콩 소주를 바른 직후에 반드시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찜질입니다. 이것이 효과를 2배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검은 콩 소주를 바르신 후 바로 따뜻한 물수건이나 찜질팩을 무릎에 올려놓으세요.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딱 15분이면 됩니다. 온찜질이 왜 필요하냐고요? 온기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넓어지면서 혈류량이 증가하면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무릎 깊숙이 더 빠르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약효가 빠르게 퍼지는 거예요. 온도는 섭씨 40도에서 4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뜨겁지 않고 따뜻한 정도죠.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찜질팩이 없으시다면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짜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물을 적신 수건을 30초 정도 돌려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요즘 마트에서 파는 일회용 찜질팩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가격도 개당 1,000원 정도로 부담이 없습니다. 핫팩을 사용하실 경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핫팩을 수건으로 한번 감싸서 사용하세요. 직접 피부에 대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찜질은 검은 콩 소주를 바른 직후에 바로 해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코올이 증발해버려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바르자마자 바로 찜질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인천에 사시던 70대 초반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이 방법을 시작하셨는데 처음 일주일은 검은 콩 소주만 바르고 찜질은 하지 않으셨대요. 귀찮다는 이유로요. 효과가 있긴 했습니다. 통증이 조금 줄긴 했는데 크게 달라진 느낌은 없으셨대요. 그러다 제가 찜질을 꼭 병행하셔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죠. 그제야 찜질을 시작하셨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2주 만에 확 달라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가벼워지고 계단도 훨씬 편하게 오르셨대요.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진작 찜질을 할 걸 그랬습니다. 일주일을 허비했네요. 이 사례에서 배우실 점이 있습니다. 귀찮아도 꼭 찜질을 하셔야 합니다. 검은 콩 소주만 바르는 것과 찜질까지 하는 것,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찜질하면 무릎이 어떻게 느껴지냐고요? 처음에는 따뜻합니다. 10분 정도 지나면 무릎이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뻣뻣했던 무릎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찜질이 끝나고 일어나면 훨씬 가벼워집니다. 찜질 횟수는 검은 콩 소주를 바를 때마다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하루 2번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셔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시거나 부작용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 중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식사 후 2시간 이내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의 혈액이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집중됩니다. 이때 무릎에 검은 콩 소주를 바르고 온찜질까지 하면 혈액이 무릎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위장의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서 소화불량, 어지럼증, 심하면 저혈압으로 쓰러지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에 사시던 60대 후반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점심 식사 직후 바로 검은 콩 소주를 바르고 찜질을 하셨대요. 30분 후에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시더니 욕실에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부인께서 빨리 발견하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식사 직후에 찜질하시면 안 됩니다. 뇌에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이 부족해서 쓰러지신 거였어요.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드시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기다리신 후 사용하세요. 두 번째, 음주를 하신 날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여기에 검은 콩 소주를 바르고 온찜질까지 하면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실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시던 70대 초반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저녁에 소주를 드신 후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시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지실 뻔했어요. 술과 뜨거운 물이 겹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겁니다. 다행히 가족분이 빨리 발견해서 큰 일은 면했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술을 드신 날은 절대 검은 콩 소주를 바르지 마세요. 찜질도 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목욕 전후 1시간 이내에는 사용을 피하세요. 목욕을 하면 이미 혈관이 확장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또 찜질을 하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져 어지럽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목욕 전후로 최소 1시간은 간격을 두고 사용하세요. 네 번째, 무릎에 열감이 있거나 붓기가 심할 때는 바로 사용하지 마세요. 염증이 급성기일 때는 오히려 차가운 찜질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병원부터 가세요. 염증이 가라앉고 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사용 횟수를 반드시 지키세요. 많이 바른다고 빨리 낫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2번에서 3번이 적정합니다.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던 70대 초반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너무 급한 마음에 하루에 8번씩 바르셨다고 해요. 많이 바를수록 빨리 나을 거라 생각하셨던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무릎 통증은 그대로인데 피부만 건조해지고 붉어져서 접촉성 피부염이 생겼습니다. 치료하는 데만 3주가 걸렸어요. 이 사례에서 배우실 점은 명확합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정해진 횟수만 지켜주세요. 하루 2번에서 3번,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침은 기상 후 30분 뒤가 좋습니다. 아침 식사 전이거나 식사 후 2시간 뒤에 사용하세요. 저녁은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 취침 1시간 전이 적당합니다. 이 타이밍만 잘 지키시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것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해보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무릎은 하루아침에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손상된 것이죠. 그런데 하루 이틀 만에 좋아지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식사하시듯이 무릎도 매일 관리하세요. 식사는 하루라도 걸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무릎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라도 소홀히 하면 다시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지나야 효과가 나타날까요? 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3일차, 무릎에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아, 뭔가 달라지는구나 하는 느낌이죠. 아직 통증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하고 중단하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 계속하셔야 합니다. 사용 일주일차 아침에 일어날 때의 뻣뻣한 느낌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오늘은 좀 낫네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무릎에서 나던 소리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사용 2주차, 통증이 확실히 감소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에서 나던 소리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조금 편해집니다. 이때부터 진짜 효과가 있구나 하고 느끼시게 됩니다. 사용 한 달 차, 계단을 손잡이 없이도 오르내리실 수 있게 됩니다. 무릎에 힘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날씨가 변해도 무릎이 예전만큼 아프지 않습니다. 손주와 함께 뛰어다녀도 숨이 차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는데 딱 한 달이면 됩니다. 한 달만 참고 꾸준히 하세요. 광주 북구에 사시던 60대 후반 여성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두려워서 이 방법을 시작하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효과를 잘 못 느끼셨답니다. 에이, 별거 아니네 하고 포기하려 하셨죠? 그런데 따님이 말리셨대요. 엄마, 한 달만 해봐요. 한 달 하고도 안 되면 그때 수술하세요. 따님의 권유로 계속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니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통증이 줄어들고 무릎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장도 혼자 보러 가시고 손주도 데리러 가실 수 있게 되셨어요. 지금은 6개월째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수술 이야기는 이제 꺼내지도 않으신답니다. 이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일주일 만에 그만뒀으면 지금쯤 수술대 위에 있었겠어요. 꾸준히 하길 정말 잘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우실 점은 명확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최소 한 달은 하셔야 합니다. 매일 해야 하냐고요? 네, 매일 하세요.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요.
귀찮아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텔레비전 보는 시간 10분만 줄여서 무릎을 챙기세요. 효과가 있으면 그만해도 되냐고요? 아닙니다. 좋아졌다고 바로 중단하면 다시 나빠집니다. 통증이 사라진 후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계속 관리해주세요. 무릎 관리는 평생 가는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드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검은 콩 가루 한 봉지에 5,000원, 소주 한 병에 2,000원, 7,000원이면 한 달 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파스 한 달치 사는 돈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단계, 검은 콩 소주 만들기입니다. 볶은 검은 콩 가루 한 컵에 소주 1리터를 넣고 3일만 숙성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두 번째 단계, 바르는 방법입니다. 화장솜에 검은 콩 소주를 충분히 적셔서 무릎 전체에 넓게 발라주세요.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으로요. 무릎 앞쪽뿐만 아니라 옆구리와 뒤쪽까지 전체를 감싸듯이 발라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단계, 따뜻한 찜질입니다. 검은 콩 소주를 바른 직후에 10분에서 15분간 온찜질을 해주세요. 이것이 효과를 2배로 만들어줍니다. 따뜻한 물수건이나 찜질팩을 사용하시면 되고 온도는 섭씨 40도에서 4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 단계, 타이밍 지키기입니다. 식사 후 2시간 이내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술 드신 날도 절대 안 됩니다. 목욕 전후 1시간도 피하셔야 하고요. 이것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꾸준함입니다. 최소 한 달은 하셔야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식사하시듯이 무릎도 매일 챙기세요.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10분씩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 5단계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집에서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모든 분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릎 상태는 사람마다 다르고 통증의 원인도 다릅니다. 만약 이 방법을 한 달 해봐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더 심해지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무릎이 붓거나 열이 나거나 걷기 힘들 정도로 아프면 바로 정형외과에 가셔야 합니다. 자가 관리도 중요하지만 전문의의 진단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여러분을 평생 지탱해줄 든든한 기둥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계단 오를 때, 손주와 놀 때 무릎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기둥을 튼튼하게 지키는 것은 오직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10분이 10년 후 인생을 바꿉니다. 통증이 심해지고 움직임이 줄어든 뒤에 관리하면 시간도 더 걸리고 회복도 어려워집니다. 오늘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무릎을 위해 단 10분만 투자하세요. 검은 콩 가루와 소주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3일 후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릎 건강은 곧 인생의 질입니다. 무릎이 건강해야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것이 여러분 무릎을 관리하는 좋은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무릎으로 손주들과 뛰어놀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멋진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닥터 김의 건강한 아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현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